네, 안녕하세요. 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북토크 준비했습니다. 문학과 음악의 요정,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강백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라고 합니다. 네. 요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좀 요정 본 적 있으세요? 그러네요. 실제로 네. 요정에 대한 편견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요정들이. 그래요? 네. 혹시 뭐 역사적 사료 고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유, 그냥 뭐- 우기는 건가요, 본인이? 요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요정도 하나쯤 출연해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요정이라고 스스로 자처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시 쓰고 또 노래 지어 부르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인으로는 2008년도에 등단을 해서 이번에 첫 시집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를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지금 3집 앨범을 한 달에 한 곡씩 쪼개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3집 앨범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강백수 뭐 팬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굳이 여기에 더 설명을 추가로 얹지는 않겠습니다. 예, 팬들이 많지 않나요? 네, 뭐 더 많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책의맛 채널이 사실 아직 좀 영세합니다. 네. 그래도 단기간 내에 500명을 돌파했고 500명을 돌파했나요?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마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또 영상 하나 제대로 빠지면은 네네. 500에서 만 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500에서 만이요? 네, 저 지금 그렇죠. 1000만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만? 만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백수 씨가 저희 쪽에 네, 또 홍보비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되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나는. 저희가 이렇게 약간 좀 허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네, 게스트로 일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마워요. 네, 고마울 만하죠. 예, 고맙습니다. 서울 여수 정말 먼 거리인데. 아니에요, 근데 올 때마다 네, 성원 씨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가지고 그건 맞아요. 예. 네, 즐겁게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강백수 씨와 함께 새 시집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를 소개해드리고 또 중간중간 뭐 노래 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시에 대한 얘기도 좀 자유롭게 네, 해보면 해보죠.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싱어송라이터하고 시인하고 네, 약간 겸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본인 마음속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그게 저는 비중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음. 두 개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네, 어차피 비슷한 일이라서 음, 싱어송라이터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때도 있고 음, 시인으로 기우는 때도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저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이니까 음. 둘 다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실 뭐 시도 음악이고 네, 음악도 시고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원고지에 쓰면은 그럼 뭐 글이 되는 거고 음, 오선지에 쓰면은 음악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네, 시집이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2008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네, 2020년 아닙니까? 네. 첫 시집이잖아요. 너무 음악에만 몰두하신 거 아닌가? 음악에 몰두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은 음악 쪽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조금 더 비중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시집이 나오려면은 또 이런 뭐 출판사나 뭐 관계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유대감도 쌓고 하면 좀 더 유리한데 네.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음, 왜냐하면 처음 등단했을 때 제가 21살이었는데 와, 21살에 등단을 하셨어요? 네, 그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보통 꽤 그렇게 빠른 편이죠. 네. 어린 나이에 등단하는 분들이 많진 않죠. 네, 꽤 빠른 편이죠. 그래서 저는 문단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또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안 나가게 되다 보니까 약간 아웃사이더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시집이 좀 늦어진 감도 있어요. 그럼 약간 어떤 천재인가요? 시천재? 글쎄요. 뭐 재능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천재 그래요? 맞아요. 시를 언제 처음 몇 살 때 처음 쓰셨어요? 시를 21살 때요. 아, 진짜요? 네. 21살 때 등단하셨다면서요? 네. 그때 21살 때 대학교 그 국문과 나왔거든요. 네네네. 시창작 수업에서 처음으로 시를 쓰게 됐고요. 그 전에 뭐 오,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다가 아. 일기 길게 쓰기 귀찮아가지고 시라고 몇 줄 쓴 거 그런 정도. 그러면 거의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등단을 하신 거네요. 네, 저는 운 좋게도 습작 기간이 별로 없어요. 네. 이야,
저는 그 등단이라는 제도에 네.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저도 시인이 사실 되고 싶거든요. 네. 쓰기도 하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어떻게 하면 등단을 할 수 있고 시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잡지사나 신문사 같은 데서 신인을 모집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신춘문예? 그렇죠. 신문사에서 하는 건 신춘문예라고 음. 부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문예 잡지들, 뭐 문예지들 이런 데서 뭐 신인들을 뽑고 하는데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등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막 오랫동안 습작 기간을 거치지 않으셔서 네. 약간 등단 소식을 들으셨을 때 뭐야 이렇게 쉬워?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게 네.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사실. 등단하는 게 대단한 일인지 모르고 교수님께서 여기에 투고를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와. 투고를 했는데 그게 된 거라서요. 그래서 처음에 막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등단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혹시 어떤 내용의 시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등단했던 시가 여기도 실려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떤 시인가요? 멕시코에서 만난 여자라는 시예요. 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어디 포장마차인가? 네, 그 떡볶이 아 포장마차인데, 맞아요. 떡볶이 포장마차. 네, 거기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저는 술을 좀 먹은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이어폰을 꽂고 약간 이제 라틴풍의 음악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의 풍경이 멕시코에 있는 어느 바의 풍경이랑 겹쳐서 환영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옆에서 펄럭거리고 있었던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살인 사건과 관련된 현수막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약간 환상적으로 표현한 시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걸로 이 시로 등단을 하셨군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려 볼게요. 멕시코에서 만난 여자. 당산 전철역 매일 지나는 출구에 떡볶이 포장마차 전등빛이 눈부시다. 서늘한 초가을 바람과 자정을 가리키는 시계. 다이어트 중인 나는 결국 오뎅 국물 앞에 선다. 등 뒤 현수막에 23살 진 모양이 자신을 살해한 놈을 펄럭펄럭 찾고 있다. 멕시코 말은 멕시코밖에 모르지만 이어폰이 속삭이는 알 수 없는 노래 가사가 멕시코 말로 들린다. 함께 들리는 피리 소리가 멕시코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순대 2,000원어치에 뒤섞인 간이 나초 모양이다. 23살 진 모양과 함께 간을 한 입 씹으며 오뎅 국물을 데킬라처럼 털어넣는다. 다시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이곳이 멕시코임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 23살 진 모양이 왜 멕시코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여기서 저를 죽인 놈을 찾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그녀와 데킬라를 마셨다. 하지만 현수막에 적혀있는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에는 그녀가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할 생각이다. 아스팔트 깨진 소주병에 전등이 푸른 빛을 휘감는다. 역시 시는 시인에게 낭독은 아나운서에게. 아 그래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21살 때 이런 그쵸. 그냥 이거 보니까 순대가 2,000원이었네요. 이때 당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데킬라 마실 돈도 없었을 때고. 근데 우리가 그리고 그때 잠깐 데킬라 유행했었어요. 그래요? 그냥 언뜻 읽으면 네. 술 마시고 이제 좀 배가 고파가지고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그냥 약간 이상한 상상 같은 거 네. 그거를 그냥 옮기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너무 재밌는 시였습니다. 이 시로 등단을 하셨군요. 네. 몰랐어요. 자, 그럼 이 첫 시집에 그때부터 쭉 쓰셨던 시들이 모여 있는 건가요?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의성이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옛날에 저의 감정이었는데 지금 와서 공감을 못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유치한. 그렇죠, 유치하고. 총 4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53편 맞죠? 네. 네, 총 53편에 집필 기간 12년에 첫 시집을 제가 사서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길래 사서 농담이고요. 보셔야죠. 네. 사서 딱 읽는데 야 시인 강백수도 예사롭지 않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속으로 극찬하면서 읽었고 이게 더 많은 이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단에 있거나 아니면 시단에 오르기를 지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시의 주된 독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시랑 약간 거리가 있는 삶을 사시는
대중들한테 좀 쉽게 읽힐 수 있는 시를 쓰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일반 그냥 시를 조금 좋아하는 수준에 네. 그치는 사람도 이해가 일단 좀 쉽게 되는 편이고 다른 시들에 비해서 또 하나는 유머러스하고 그 안에 어떤 한국 사회의 현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어서 이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 편이에요, 시인치고는. 그래서 막 환상적인, 막 환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이런 거를 잘 못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그나마 관찰력은 좀 쓸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경험에 의존해서 많이 썼어요. 아, 그렇군요. 백수 씨의 노래도 사실 네. 그렇잖아요. 공감이 되고 좀 쉬운 노랫말로 네. 이야기들이 다 노래마다 녹여져 있고 시도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상상력이 부족할 때는 관찰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시를 좀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혹시 제 시를 좀 읽어주시고 네.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쵸. 우리는 또 가까운 관계니까 아주 신랄하게. 네. 제가 이 시집을 2번 읽었습니다. 네. 처음에 사서 한 번 읽고 얘 봐라 하면서 재밌게 읽고 이제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정독을 했는데 좀 써봤습니다. 글로 정리를 짧게 좀 해봤는데 네. 저의 약간 뭐 감상문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에 대한민국이 있다. 무보증 월세 20에 작은 방을 분양받아 사는 젊은이가 있고 출근길 인파가 몰려드는 대로변 편의점에서 소주를 까는 노인이 있고 주식 투자를 잘못해 목숨을 끊은 앞만 보고 달려나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른쪽으로 한눈을 팔아버린 중년의 남자가 있다. 차창 앞에 성경을 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집사가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가슴골을 드러내놓고 광고인 듯 아닌 듯 무언가를 홍보하는 여자가 있고 중고거래하다가도 사랑의 드라마를 상상해보는 사내가 있다. 양극단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 연예인이 있고 외롭고 공허한 밤을 달래려 심야 영화관에 무심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 이 시집에는 나와 너,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 아, 글을 잘 쓰네.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예. 어젯밤에 쓴 글인데. 네. 어떠세요? 작품 해설이에요 제 나름의. 아, 이 정도면은 성원 씨가 쓴 시도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북토크용 멘트 아닌가요? 아, 진짜로. 진짜로. 네, 시집은 이제 4부로 나눠져 있는데 네. 1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2부는요? 2부는 약간 서정적이던데요? 2부는 약간 유년 시절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봤고요. 네. 3부는 연애, 그리고 마지막 4부는 그런 것들이 다 뒤섞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이 책의 이제 서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인의 말이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시인의 말을 읽고 나면 이 시집 전체를 읽고 싶어집니다. 아, 정말요? 예, 시인의 말이니까요. 우리 강백수 시인의 네.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인의 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천재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직도 살아남아 이 도시의 한 구석에서 여전히 시를 쓰고 있지롱. 시인의 말에 보통 이제 많은 시인들이 시보다도 어려운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 아예 진짜 시 한 편을 갖다 놓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성문단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나요? 약간 이 부분만큼은 좀 개겨보고 싶었어요. 네, 이 개긴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반항하고 싶었어요. 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 맞아요. 이런 걸로 이루어진 시들도 필요한데 저 하나 정도는 나 하나 정도는 약간 쉬운 언어로 우리가 일상 언어로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약간 까불어 봤어요 한번. 우리 백수 씨가 골라온 시가 궁금해요. 어떤 시를? 날이 부쩍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파주의보라는 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파주의보. 네. 역시 시인의 그런 목소리로 한번 낭독을 청해 보겠습니다. 한파주의보. 내가 머물다간 며칠이 지나고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우주는 그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끌어안고 있던 8평 반지 하방. 딱 그만큼이면 충분한 우주의 코어. 그 밖의 모든 세상은 과자봉지 속 질소처럼 가볍고 허무한 것들.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하늘, 땅, 사람.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는 언제나 세 조각. 우주의 코어에서 우리는 먹고 자고 했나? 자고 먹고 했나? 하고 자고 먹었나? 아무렴 어때? 잘 먹고 나면 잘 하고, 잘 하고 나면 잘 자고, 잘 자고 나면 잘 먹는 것이 순리이니 그 외의 모든 행위는 멋들어지게 자란 나무에 온몸에 칭칭 감아놓은 꼬마정구 주렁주렁 달린 전선일 뿐. 농업혁명이 집단 노동을 만들었고 산업혁명이 일하는 시간을 강제했고 정보화 혁명이 만든 저 빌어먹을 아이폰은 또 울려대고 장대하게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얘랑 나랑은 그냥 깍두기 하면 안 될까요? 조용히 가만히 여기 우주의 은밀한 복판에서 죽은 듯이 살다가 죽어갈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가 만들어갈 찬란하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얘랑 나랑은 그냥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설을 직접 네. 들어볼게요. 좁은 원룸 속에서 며칠을 함께 보낸 연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며칠 동안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디선가는 혁명도 일어나고 있을 거고 어디선가는 문명이 발달해가는 그 과정들도 있을 거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텐데 이 방만큼은 그냥 다른 게 존재하지 않고 이 연인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좋았던 두 문장. 얘랑 나랑은 그냥 깍두기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문장하고 얘랑 나랑은 그냥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모든 이제 것들이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좀 그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랑하는 데만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한 번쯤 권해보고 싶어요. 이 시 속에 나오는 연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냥 뭐 한 3일 정도 주말 내내 집안에만 둘이 같이 있어 보는 거예요. 뉴스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네, 한 번쯤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부는 너무 재밌게 읽다가 2부에서 백수 씨의 어떤 유년 시절의 추억이나 기억이나 이런 애틋함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담겨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마치 백수 씨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그래서 율무차라는 시를 골라왔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율무차. 거리를 거닐다 겨울이라 그런지 유독 눈에 띄는 커피 자판기. 커피는 지겨워서 율무차 한 잔을 뽑아든다. 인스턴트 율무차, 아늑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더니 종이컵 안에 가만히 떠오르는 기억. 장보러 나온 엄마 손잡고 한참 걷다. 장난감 로봇 사달라고 울다. 돈가스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웃다. 공과금을 내러 잠깐 들른 은행에서 번호표 뽑기 장난치다 야단 맞고 삐쳐있다 꾸벅꾸벅 졸고 앉았으면 엄마는 커피 자판기에서 율무차를 한 잔 뽑아준다. 아늑한 향기에 코끝을 부벼대다 뜨거운 율무차가 알맞게 식을 때쯤 뉘엿뉘엿 해넘어가고 집으로 향하던 그 길, 그 냄새. 율무차 빛깔은 바랜 흑백 사진 색깔. 어릴 적 살던 동네 시장 어귀, 이름 바뀐 작은 은행에 앉아 종이컵을 감싼다. 턱에는 거뭇거뭇한 수염이 났고 은행이 있던 시장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섰지만 커피 자판기 율무차 향은 아직도 아늑하다. 네. 이제 뭐 백수 씨 노래에도 네. 사실 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는 곡들이 있어서 유독 이 시가 좀 뭐랄까 슬프게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기억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찍고 있지만
엊그저께 어머니 제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샌가 어머니가 생각하면 아픈 사람에서 이제는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어떤 감정의 변화일까요? 글쎄요. 그냥 그리워하다 지쳐서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좀 인정해 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읽으신 그대로의 기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율무차 향을 통해서 네, 그 과거의 기억이 소환되는. 네. 그리고 율무차 색깔이 누런 게 그 세피아 빛 맞아요.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약간 율무차가 흑백 사진을 소환하는 듯한 아.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네. 끝으로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고 네. 오늘 북토크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씨는 언제 어떻게 쓰세요, 시를? 일단은 소재가 될 만한 화두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성원 씨를 만나서 아까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성원 씨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다른 친구랑 술을 한잔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또 모레 또 누군가와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가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두 자체를 메모를 해놨다가 뭔가 써보고 싶은 기분이 들면은 꺼내서 이거를 확장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처음 이 북토크를 통해서 강백수라는 사람을 접한 분들에게는 이제 백수 씨 노래가 또 궁금해질 것 같은데 네. 싱어송라이터 강백수로서 또 시인 강백수로서 지금 이 영상을 고맙게도 봐주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네. 끝인사 좀 남겨주세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노래든 시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이나 저도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강백수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저도 멋진 작품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 신생 채널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뭐 우리가 남이가.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의 맛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